예, 이 김원경이 말하는 동양의학 강좌가 이제 중반전을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들이 홀로서기 건강으로 가는 8가지 강령입니다. 8가지 강령이라는 건 바로 뭐냐? 그동안 수없이 제가 얘기해왔던 첫째, 우리 한의학은 절대주의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상대주의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상대주의적이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음양상대주의다. 그리고 물도 무조건 공복에 찬 것만 먹지 말고 뜨거운 물하고 섞어서 먹어라. 음양탕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차고 더운 거를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래는 차게 하고 머리는 덥게 하는 문화가 이 지구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구들 문화를 다시 온돌 문화로 돌아가자고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경입니다. 아니, 이 방에 지금 영하 30도라고 해서 엑스레이 찍으면 나타납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해봐도 엑스레이상은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요새는 체감온도, 온도를 갖다가 조사하는 소위 엑스레이 비슷한 것이 나와서 조금 그래도 나아졌습니다만은 엑스레이상의 온도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소위 이걸 기류라고 그러는데, 기류. 그러니까 본인은 죽게 생겼는데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음량만 보는 것이 아니요, 차고 더운 것도 봐야 된다. 위치는 어떻게 보느냐? 항상 강조하지만 머리는 차게 하고 배와 다리는 뜨뜻하게 해라. 그리고 뜨뜻한 물하고 찬물 좀 섞어 마셔라. 공복에 약수를 먹으면 무엇의 생성에 좋다고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섞어 먹을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허와 실이 있습니다. 허와 실. 허하면 보여야 되겠어요? 깎아내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보여야죠. 실하면 깎아내려야 되겠어요? 보여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허한 사람인지 실한 사람인지, 허하다면 정기가 허한 거고 실하다면 사기가 실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른 기운이 허하니까 우리가 허한 거고 사기가 실하다, 삿된 나쁜 기운이 실하다. 어려운 말이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허실만 하더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새 전국에서 신부전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어떤 일부분은 이뇨제를 안 써도 좋은데 이뇨제를 너무 써서 오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음허화동이라고 해서 음이라고 하면은 물이요, 찬기운이요, 저축력이요, 들숨이요, 몸이 뚱뚱한 거요, 가라앉는 거요, 무거운 거요, 이런 것들은 다 음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음이 허하다, 음이 허하다 한다면 그 사람은 몸이 마르겠어요? 몸이 뚱뚱해지겠어요? 음이 허하니까, 수기가 부족하니까 몸이 마르겠어요? 아니면 몸이 뚱뚱해지겠어요? 음이 허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물이 부족하니까 화기가 동하겠어요? 안 동하겠어요? 그렇죠? 물이 부족하니까 화기가 동하죠. 그래서 음허화동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폐결핵의 이명입니다. 폐결핵. 폐결핵 걸리면 몸이 자꾸 마릅니까? 몸이 뚱뚱해집니까? 마르죠? 이게 뚱뚱한 사람들이 폐결핵이라고 갖고 와봤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차라리 폐농양이라든가 고름이 고인다든가 혹은요 뭐 기형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으로 갈 수 있지, 그 사람의 몸이 마르고 화기가 자꾸 동하는 사람들의 폐결핵은 생각하듯이 퉁퉁한 사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폐결핵에 3, 4기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빵꾸가 구멍이 2개 있습니다. 1975년도 10월 25일 날 제가 집을 가출을 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출가를 하려고 그랬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요새 뭐 모든 잡지사에서 저를 인터뷰해가지고 제 사생활까지 판단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헤어진 얘기, 만난 얘기, 쓰라린 고통,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폐결핵 3, 4기를 넘나들 적에 어느 날 잘못해가지고 제가 한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기가 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삼을 또 바보같이 먹었어요. 인삼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아이만 귀가 아파서 듣기도 싫으시겠지 이제는. 화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몸이 마르고 열이 자꾸 동하고 자꾸 열이 동하다 보면 머리털도 잘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집니다. 그럼 머리털이 빠지는 사람 다 말라서 빠지는 사람들입니까?
뚱뚱해서 빠지는 사람 없나요? 그러니까 매사에 탈모에도 음양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머리털이 그때는 까만 흑진주처럼 변했겠어요? 아니면 벌거족족 해가지고 자꾸 배실배실하게 말랐겠어요? 네? 체중은 제가 41kg, 39kg 내려갔겠어요? 60kg, 70kg 올라갔겠어요? 내려갔어요. 지난주 이 방청객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께서 31kg 되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김홍경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아, 할아버지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디만 가면 가까운 사람들이나 병원에 가면 31kg 가지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생사를 매일 넘나드는 사람이라고 너무 겁을 주는 거 있죠. 그냥 죽고 싶었대요. 근데 제가 구해강자인가 언제 자살에 대한 나쁜 말하자면 자살 자체가 욕심쟁이다. 죽는다고 해결된다면 예수석가 그러면 거짓말 시켰느냐? 거기서 힘을 얻으셔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보고 얼굴도 아주 청수지상으로 학자처럼 생기시고 제 책도요 여러 권 읽으셨대요. 그 정도 총기만 있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31kg면 좀 어떻다고. 물론 이제 이 모골이 송연하다, 뭐 피골이 상접하다, 그래서 너무 몸무게가 없다 보니까 기름이 몸에 없어서 좀 지구력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양기 얘기 좀 해볼까? 양기? 남자들의 양기라고 하니까 전부 남자들은 이 양기라고 하니까 무슨 바이아그라 연상하면서 양기라고 하면 음기가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폐기력 환자들이 폐기력에 걸리는 순간부터 양기는 생겨나는데 음기가 없어가고 지속성이 없어요. 생각은 여러 번 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유식하게 하면 허양이 발동한다. 그래서 폐기력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상하게 과색합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데도 지구력이 없어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도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있는 겁니다. 기름 없는 불이 있나요? 그래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제가 아주 매운 음식 고추냉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죠? 와사비, 고춧가루, 후춧가루, 산초, 제피를 잡수라고 보냈을까요? 아니면 좀 시고 달게 잡수라고 그랬을까요? 시고 달고 매끌매끌한 식물성 기름을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잘 잡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뭐 31kg라도요 정신이 말짱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육질 체질로 말이죠. 아무리 근육이 세면 뭐예요? 전라도 경상도를 가르고 남북을 가르고 종교를 가르고 말이지 사람 간에 분리의식을 갖고 있으면 정신 건강은 아주 훌륭하시던데 왜 이런 분 보고 내일 죽을 사람이니 모레 죽을 사람이 사형선고를 내리냐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체질을 갖다가 우리가 음허화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1975년도 집을 나갔을 때 폐기력 3, 4기에다가 황달까지 걸렸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런닝 소위 속내일을 이렇게 빨면요 쭉 짜면 치산물처럼 노란물이 뚝뚝 떨어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한약 먹고 나선 줄 아십니까? 전국에 앉아가지고 메모하려고 저 꼬랑지 머리가 말총머리가 또 오늘 또 무슨 정보를 얘기할까? 여러분 저는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입산을 했습니다. 입산을 해가지고 청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산에 들어가니 물이 맑고 첫째. 그러고 사회에서 술하고는 꼭 뭐가 쫓아다니죠? 술하고 새, 잡기. 놀기 좋아하는 방탕한 친구들하고 같이 놀던 사람들 일단 끊는 것도 일단 처방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새벽 3시만 되면 종치로 몇 번 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밤에 9시에 자는 시간인데도 할 말이 서로 많아가지고 그때 대학교 떨어진 몇 친구, 광부하다 그만둔 친구. 그랬더니 또 어느 인터뷰하는 잡지사 기자가 제가 또 광부도 했대요. 그게 아니라 광부하다 그만둔 친구가 송광사에 그때 75년도 약 한 11월 달부터 다음 해까지 같이 행자 생활을 한 친구였습니다. 어디선가 스님 노릇 잘하고 계시겠지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게 모르게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12살 먹은 행자반장 지금도 안녕하시겠지.
세상에 숟가락을 놓는데 숟가락을 어떻게 놓는지 알려주지 않고 드르륵 틀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숟가락이 이렇게 있으면요, 숟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탁 얹어놓는 걸 제가 또 몰랐지 뭐예요? 간장 종지를 갖다가 확 따로내버려요. 간장을 어떻게 따는지 알아요? 세상에 알려주질 않아요. 해병대 출신도 사흘이면 도망간다니까요. 간장 종지를 어떻게 따는지 아는데 제가 한 열흘 걸렸어요. 머리가 나쁜 둔재인 저는. 요 안에 보면 왜 새우가 그려져 있거나 복복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복복자. 예? 간장을 따르면 복복자가 거꾸로인지 옆으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정성이 부족하대. 그래 복복자를 앞에다 놔야지 앞에다. 이런 시집살이가 있나 이거? 그래가지고 진짜 혼났습니다. 그리고 딱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한의대 개명제 말이야. 당신 대학교 나왔던 운동 그만해. 하심을 내야 돼. 하심. 당신은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다녀. 코하고 배꼽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응? 그때 또 스님들께서 일부 스님들은 또 뭐 한의대 나왔다고 조금 대접도 해주고 또 뭐 그 사회에서 그까지 대학교 난 게 뭐 별거라고 그러고 제가 같은 큰 스님들 이게 좀 뜸도 떠드리고 그러니까 대접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가도 좀 대접을 받으니까 목에 힘을 주고 댕기기. 그게 12살 먹은 행자가 그냥 속된 말로 조지는데 정말. 자기네들끼리 내기를 걸었대요. 저놈은 15일을 견뎌나 봐라. 15일을 견뎌라. 그럼 머리를 안 깎아줬습니다. 그때 제가 음모화동 폐결의 관자인데도 자기를 잊고 오기로 버티고 그러고 집안을 끊고 내가 이 파원도 하고 그러고 들어간 어떤 그 인생의 슬픔에 승부를 걸어놓고 긴장감 있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먼 훗날 결국은 출가 생활은 잘 못했지만 먼 훗날 저 경상남도 고성에 가서 엑셀을 찍어보니까 당신 크게 알았구만 그래. 구멍이 2개나 크게 이게 남습니다. 석회질로 돼가지고. 바로 이 음모화동, 이 폐결핵 이런 것들도 일종의 뭐냐? 음양의 조화가 안 맞은 거예요. 음이 없다 보니까 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고칠 적에 음양을 안 보고 한열을 안 보고 허실을 안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표리를 보지 않으면 표리를 보지 않으면 이 표라는 건 뭐냐? 우리 껍데기, 우리 피부 이렇게 병이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자, 속에 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다 이렇게 우리 몸이라는 게 유기체입니다. 이게. 자, 속에 열이 있으니까 제가 피부에 10곳이 돋아났겠어요? 피부가 아주 그냥 해놨고 매끌매끌했겠어요? 10곳이 돋아났죠? 병이 표피도 나타나더라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싹 이런데 피가 주르르 흘러요. 여기 전부 10곳이 돋아나가지고 한 가지 병이 일파만파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데에도 우리가 음허하다 하는 것은 음기가 부족하다 하는 건데 음호한데도 부종도 있다니까요. 부종. 예? 몸이 붓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 중국 빵 중에 왜 껍데기만 이 땅이 이렇게 사람 이 몸을 갖다가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피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건 몸 안에 이 물만 가득해서 붙나요? 왜 중국 빵 중에 공갈빵이라고 그래서 왜 껍데기만 딱딱한 거 있죠, 이렇게. 여기는 빈 공기가 있는 거 있죠. 자, 이때에는 물을 살살 뿌려줘야 될까요? 물을 빼주는 이뇨제를 써야 될까요? 이뇨제를 써요? 물을 뿌려줘야죠, 물을. 여기다 이뇨제를 또 써요. 그러잖아도 건조해가지고 지금 껍데기가 딱딱해가지고 공갈빵처럼 사람 몸이 소위 우리는 음허부종이라고 그러는데 속에 물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막 이 허성으로 오는 부종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처방 중에서 여성들한테 쓰는 사물탕이라고 하는 건 주로 피를 보충시키는 약이고 남성들한테 쓰는 건 사곤자탕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물탕을 써야 될까요? 사곤자탕을 써야 될까요? 저런 데는 사물탕을 써야 돼요. 사물탕보다 훨씬 더 찐득찐득한 숙지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약이라고 하는 건 마라고 해서 미끌미끌한 거 있죠. 왜? 예? 그러니까 몸이 뚱뚱하고 수분이 많아서 오는 사람은 이뇨제를 써야 되지만 이뇨제도 너무 많이 쓰면 이뇨작용이 약해진대요. 그러니까 한의사가 나와서 뭐는 뭐에 좋다 하는 그런 걸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원리를 공부하면 자기 스스로도 나는 말이야 음허부종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못 쓰게 하는 사물탕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보다 더 찐득찐득한 건 육미지향탕이라는데, 숙주향이라는 게 생주향이라는 약을 갖다가 구중구포라고 해가지고 찐득찐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음적인 약입니까? 양적인 약입니까? 음적인 약이죠. 마른 사람한테 좋겠어요? 뚱뚱한 사람한테 좋겠어요? 마르는 사람한테 좋습니다. 또 마라고 하는 거 알죠? 마사려 서동료라고 해서 신라시대 때 왜 서동으로 변쟁해가지고 신라에 있는 공주를 갖다가 데려간 우리들의 그 무왕인가요? 그분 이야기도 있죠. 마가 미끌미끌합니까? 꺼끌꺼끌합니까? 그러면 뚱뚱한 사람 가래 담이 많은 폐렴이나 이런데 약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까? 독이 됩니다. 자세집니까? 와, 앞에 우등생이 앉아 계신데, 우리 선생님. 네. 아까 강의하기 전에 사모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해서 일부러 올라오셨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만 갖고 매세 음식 조절과, 그 다음에 어떤 호흡법이라든가 앉는 기거, 옛날에 황제내경 천머리에 보면은, 왜 옛날 사람들은 100살이 돼도 머리털이 하얗지 않았는데, 요새는 요 한의사 놈조차도 머리가 반백이 벌써 50살에도 이렇게 서리가 내려앉느냐? 황제라는 분이 자기 사부님인 기백이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하,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기거하는데 절도가 있었고, 근데 요새 사람들은 기거하는데 절도가 없어. 기거가 무상하다. 머무르는 데가 일정하지 못하고 이주위장이라 술로써 숭늉을 담는다. 이게 써있자다가 술주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위자다가 이게 이제 숭늉장자인데 술로써 숭늉을 담는다. 세 번째는 이욕 갈개정한다. 욕심을 있는 대로 그냥 정을 갖다 있는 대로 다 털어먹는다 이거죠. 치약 어느 날 다 쓰면 어떡하죠? 껍데기 가지고 또 이빨 닦을 때 보면 우리가 정을 낭비하는 것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정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음모화동 같은 게 되고 폐기력이 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한열이나 허실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뚱뚱해지면 무조건 이뇨제를 쓰는 줄 알지만, 가끔 가다가 지금 어려운 난치병에 걸리는 환자분들은 거꾸로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하, 내가 뚱뚱하지만 이건 자꾸 헛성으로 오는 부종이라면,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허부종이라고 하는데, 음허부종일 때는 우리 동의보감 방야가편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육미쥐향탕에다가 우술 차전자를 써라. 우술이라고 하는 약은 좀 쇠무릎이라고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약인데, 차전자라고 하는 건 이뇨제인데 사람을 많이 상하지 않고 매끌매끌하게 해주면서 이제 몸에 있는 거 살짝 빼주는 거니까 목통, 택사, 차전자, 등심처럼 독한 약은 아니거든요. 근데 육미쥐향탕이라는 약 자체가 숙주향에다가 산약에다가 산수유는 맛이 쉽니까? 맛이 맵습니까? 모고와 비슷합니다. 그렇죠? 오미자와 비슷합니다. 비타민C와 비슷합니다. 신맛은 거두어드립니까? 아니면 신맛은 발산합니까? 거두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육미쥐향탕의 세 가지 약은 숙주향, 산약, 산수유, 이 세 가지가 전부 보약이에요. 거두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몸이 살이 쪘는데도 가끔 육미쥐향탕이라고 하는 약에다가 약간의 이뇨제 넣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육미쥐향탕이라고 하는 약을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보면, 우선 육미쥐향탕 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씩 약간씩 더 업그레이드 되어볼까요? 당귀라고 하는 약은, 천궁이라고 하는 약은, 백자각이라고 하는 약은, 숙주향이라고 하는 약은 이것이 바로 사물탕인데, 이건 봄에 해당한다, 요건 여름에 해당한다, 요건 가을에 해당한다, 요건 겨울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사람을 봐가지고 살이 많이 찐 사람은 요걸 뺄까요 안 뺄까요? 숙주향을 뺍니다. 근데 왜 찐득찐득한 찰밥을 우리 뚱뚱한 남편한테 주느냐 이거요. 적당히 먹이지. 임신했을 때 아기가 낙태하게 생겼을 때 우리가 악효를 갖다가 먹입니다, 여러분. 악효를 원래 약간 이제 악효 주라고 해서 구슬처럼 만들어 쓰는데, 악효는 끈끈합니까? 아니면 꺼끌꺼끌합니까? 악효를 몸 안에 넣었을 때 아기가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신 중에 아기가 낙태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보리밥을 먹고 냉수를 잘잘잘잘 먹어서 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찰밥을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의학 처방 중에 임신 중에 낙태를 예방하는 처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 군기탕이다 하는 그런 약에는 악효하고 쑥도 좀 들어가고, 거기다
교회 사물탕 같은 양이나 교회 공기대 찹쌀을 조금 더라고 그랬어요. 한의학 처방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데도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멀리서 구하고 유명한 사람의 처방을 받으라고 비싼 녹용, 우황, 사양을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음양, 한열, 허실, 표리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들의 슈퍼스타 허준 선생님이 어느 날 개업을 하셨습니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환자가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영의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는 없었습니다. 허준 선생님, 우리 아들 보내는데 말이야, 잘 좀 치료해줘. 예, 알았습니다. 근데 병명은 뭡니까? 모르겠어. 얼굴이 노리팅팅 해가지고 애가 자꾸 말라가는데 밥도 안 먹고 말이야, 맨날 술만 먹고 그래. 알았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야, 내가 말이야, 해구신하고 말이야, 녹용하고 사양, 웅담, 나라의 대신이니까 없는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중국산 말이야,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하늘나라 옥토끼 쓸개라도 내가 갖다 줄게. 그러니까, 영의정 나가리 필요 없습니다. 그때의 비서실장 이름이 바로 오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거꾸로 하면 금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그냥, 왕! 하더니, 물러거나 섞으라더니, 저 뒤에 누가 하나 왔는데 막 교만해가지고, 여기 허준 어디 갔어? 여기 영의정아 들어왔어. 그 원래 비서실장이 큰 소리 더 치고, 권세집의 아들이 배리 꼴리게, 속된 말로, 그렇죠? 아니, 끄까 놀죠? 허준 선생님이 멋들한 척해요. 그리고 오금이가 나가서 인사하려니까, 놔둬라! 걔는 오래 세우는 게 약이다. 예? 하심을 시켜야 돼, 하심을. 마음을 하심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단 말이에요. 질병 걸리는 건 10년, 20년씩 걸려놓고 말이지. 단 하루에 낫으려고 그러느냐? 걔는 이미 교만해 있단 말이야. 고관대장 아니요. 요새로만 하면 눈사롱. 그런데 내가 이러면 댕면서 하루 저녁에 몇백만 원에다가 몇천만 원 쓰는지 몰라도 교만하죠. 교만이 병이다. 볼 것도 없대. 그래서 아이고 사부님 그런 건 동의보감에 없는데니까. 야 임마 아직 동의보감 쓰지도 않았어 임마. 그랬나요? 알았습니다. 그래도 미안해 죽겠어.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데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어디 갔어요 여기 허준. 그래서 제가 가서 저기 기다리는 게 또 약이랍니다 하니까 막 투덜투덜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허준 말이야. 뭐 우리 아버지가 보내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영의정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는 없었습니다. 허준 선생님 가만히 계십시오. 대신 나으리. 제가 지금 치료하는 방법은 유심론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치료하면 내버려두십시오. 제가 낫고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사양도 보내고 말이야. 해구신도 보내고 다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니 밤 12시쯤 사람들 탁 한 후에 제일 꼬랑지에 있는 그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놈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제. 가지고 딴더니 맥도 안 보더니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형상을 보고 관상을 먼저 보고 귀가 튀어나왔구나, 코가 튀어나왔구나, 입은 조그맣구나, 눈도 조그맣구나, 대체적으로 양적이구나. 눈은 커, 눈물이 그렁그렁할 정도로 커. 옛날서부터 우리나라 이 관상학에 보면 쌍꺼풀에도 눈이 크고 눈물이 그렁그렁하면 애욕이 좀 많겠구나, 팔자가 좀 사납겠구나, 남자들이 많이 꼬이겠구나, 그죠? 눈이 크고 코는 조그만해. 좀 욕심 있겠구나. 그 대신 음덕은 있겠구나. 적 봐도 압니다 이거. 관형. 걸어 들어오는 것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하고 들은 거고 진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군인하고 같아 이게 지금. 그렇죠? 딱 들어올 때 보면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렇게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요새는 구루병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비타민 뭐 D인가 뭔가 부족해서 오는 거라고 그러지만 이 허리가 이렇게 자꾸 굽는 거를 갖다가 우리 또 그다음에 뒤로 제껴지는 거하고 이 병이 우리는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그 어린애가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각궁반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눈도 찬시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악쓰는 병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장국노연이라고 그래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와 이렇게 들어오는 거와 치료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들어온 사람은 대충 좀 마음이 좀 빈궁하겠어요? 좀 여유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음기를, 저축력을 빼줍니다. 양적인 소모 경락을 갖다가 딱 보여줍니다. 그러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벌써 그냥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우리는 벌써 인맥이다, 수태음 폐경이다, 그 다음 족태음 비경이다 해서 저축력을 길러주는 우리는 벌써 들어올 때 생각하거든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우리 임상 얘기가 하나 또, 임상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네요. 제가 73년도에 경희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음양, 한열, 허실표리 이런 걸 평균 우리가 잘 안 보면서 막상 응용하고 한의사학에 가면 미처 그 생각은 안 했다. 가까운 데 약이 있구나. 내 호흡법에 약이 있구나. 근데 꼭 뭘 사 먹으려고 하면 돈 있을 때 빼놓고 그런 거 힘듭니다. 한 번은 이제 진단학 시간에 저희 선생님이 모름지기 이 진단이라는 건 사람을 날카롭게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앞에 앉았던 학생입니다. 그 선생님만큼은 아주 대단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노인 양반 선생님들을 대학교에서 다 내쫓은 한의과 교수들은 천벌을 맞아도 이건 정말 왜 그런 노인의 지혜를 갖다가 왜 학교에서 쫓아내는지. 옛날에 저희들을 1973년도에 가르친 그 노 교수님들은 진짜 멋쟁이했었어요. 그런데도 학교에서 슬슬 밀려나더라고요. 세력을 안 가지니까, 입 바른 소리 하니까. 그런데 그분은 너무너무 재미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 네. 특히 앞에 앉았어요. 제가 얼마나 관찰력이 좋습니까? 근데. 자, 어떤 환자가 머리를 짚고 들어온다? 어디가 아프냐? 선생님,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홍종이 너 미래 명의가 되겠다 그래요. 아무거나 모르십시오,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면 허리를 짚고 어디가 아프냐고.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야, 넌 미래의 명의가 되겠구나, 그래요. 그러더니, 잠깐 줘보실 거, 이 쇠구슬이 있습니다, 쇠구슬. 정말 너무 무거운데, 이거. 이 쇠구슬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라. 겨우 올려놨네. 자, 이런 걸 갖고 오시더니, 자, 이것을 벽에다 박아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망치 타느라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리석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망치를 찾으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걸 박을 수 있죠? 이걸로 박을 수 있죠? 예? 그 생각은 안 하죠, 우리가. 아이고, 무거워라. 그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을 장악한 사람이 멀리를 장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황제내경 516기편에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 근처에 마음을 장악한 사람은 천하를 장악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 더 문제를 낼 테니까 너 알아맞힐 수 있냐 그래요. 쇠구슬 문제만 빼놓고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환자가, 특히 여자분이 지금 이 본과 4학년 때 얘기입니다. 어떤 환자가 들어왔을 때 자꾸 허리춤이 어느 날 이상하게 내려가는 날 있죠. 그렇죠? 이상하게 남자분들 어느 날 이상 허리춤이 자꾸 내려가는 기분이 있죠. 안 내려갔는데. 그래, 자꾸 허리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만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디가 아프냐? 예? 허리띠가 아픈가요? 혁대가 아프겠네요. 그러니까. 자샤, 너는 그러니까 명의가 되기가 틀렸다. 여태까지 네가 경락을 공부하고도 허리띠 대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띠 대자 요렇게 쓰는 건데 요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혁대할 때 대자인데 이건 임신할 때 아기를 띄는 거나 마찬가지죠. 임신할 인매하고 같이 동하는 건데 이게 몸에다가 뭘 이렇게 끼워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흘러내리는 것 같으면 그 여성은 대부분 하혈을 했거나 땀을 많이 흘렸거나 아기는 기부거나 직감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뿅. 아이고 이거 만만치 않구나. 만만치 않습니다. 허준 선생님께서 정성의 아들을 첫 보고서 맥도 보지도 않고도 너는 가서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1000마리 캐오느라 그랬어요. 저 강원도인가 저 양양 그 앞바다에 가고 조개를 갖다가 1000마리를 캐노라. 여러분 그 안 캐보던 사람이 조개 저 서산인가 저 안면도 가면요 발만 이렇게 부벼도 조개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가보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면 조개 나오는 거 있죠. 근데 말이 그렇지 호미를 들고 조개를 1000마리 캐오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아니 비싼 약 갖고 왔는데 무슨 조개 1000마리가 약이야? 여러분,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었겠습니까? 최초에는 그 교만심을 하심시켜서 마음에 중용을 잡아줬고, 그 다음에는 바닷가 가서 조개 1000마리를 캐는 가운데 매일 주색 잡게 놀던, 그렇죠? 예? 간담이 깨끗해졌고, 특히 오쓰리 오존층이 많아가지고 거기 하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고, 그러고 여성을 멀리했으니 색화도 잘 안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노란 꽃이 피던 게 서서히 돌아서 조개 1000마리 잡고 병이 나서 다 이런 겁니다. 음양, 한열, 허실, 표리 이런 게 다 뭡니까? 우리들은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 속에, 공전 속에 뭐가 있느냐면 첫째 맑은 물이 있죠. 맑은 물 속에 있는 다슬기를 숙주로 삼아서 반딧불의 애벌레가 거기서 산대요. 그러니까 반딧불이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맑은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흙냄새 있죠. 하늘에 태양이 있죠. 그래, 요번에 여러분들이 잘만 보시면 수화목금토 오행의 별이 다 보인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목화토금수 얘기하는 게 다 바람이 있어야죠. 태양이 있어야죠. 흙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 광물성, 우리 딱딱한 광물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건 브레이크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해서 청산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질병 치료 방법입니다. 나는 숲을 우거지. 오늘 사인 잘 맞아. 정말 미치겠어 정말. 여러분, 청산, 그리고 맑은 물, 태양, 오존, 이것을 우리가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중앙토를 제외한 목과 화, 그리고 금수 중에서 요거를 제외한 것을 음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비장과 위장에 관계되는 흙문화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강의는 돈 안 들고 이거를 다 조화시킬 수 없느냐. 자동차 말하면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시동도 잘 걸리고 엑셀도 자고 운전 능력도 있고 브레이크도 걸리고 기름 저장 능력도 좋은 전체적인 인간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중앙토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발성법 중에서도 이제는 좋다, 싫다 중간에 반치음을 살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즈 발음을 생각해보자고 발음을 많이 시키면 애가 신중해진다. 비위장이 튼튼해진다. 황토방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통째로 먹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양, 한열, 허실에도 우리들이 쳐다보는 관점이 먼저 중요한 거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표리라고 하거든요. 이거 안일자라고 하는 건데 이 껍데기에 있는 병과 속에 있는 병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건 쉽게 얘기하면 피부병 아닌가, 피부병. 자, 옛날서부터 홍역 문화는 땀을 냈습니까? 아니면 겉에다가 얼음찜질을 했습니까? 또 한 번 강조하고 또 한 번 강조해도 너무나도 쉬운 이 피부병 중에서도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이 땀내는 방법을 한 번도 안 써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한 12살 먹은 여자 어린이가 왔습니다. 독일에서 지금도 한의학을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신모 사범님이 제 책을 읽고 태권도 동작을 12경락에 맞게 해본다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12살 먹은 어린아이를 피부병 환자를 보냈어요.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지금 홍역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여름철에 냉수를 많이 마시면 가을 겨울철에 가서 감기의 과보를 받는다. 황제내경 동의보감의 말씀이 있습니다. 피부에 열꽃이 돋았을 때 옛날에 땀을 냈던 문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 이 어린아이가 고통을 참고 잘 땀을 내고 한 번 더 뜨거운 죽을 먹는 땀내는 다음 시간에 한토하와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임상여화가 갑자기 떠오르는군요. 오늘은 음양, 한열, 허실, 표리라고 하는 8가지 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구한말에 갑자기 연탄가스가 들어올 때 연탄가스로 중독된 사람에게 동치미 식물을 먹였다는 사실.
연탄가스가 중독이 되면 넷째 손가락으로는 망각의 통로가 강하게 되거든요. 담배 피우는 거나 비슷하게 되잖아요. 근데 연탄가스로 중독이 된 사람에게 또 한 번 마취를 시켜요. 그래서 아예 치매증 환자가 되어버린 환자를 내가 숱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음량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맛은 거두어드립니까? 발산합니까? 그래서 퉁퉁하지 않고 마른 사람들이 잘 까먹는다. 신맛이 기억력을 돋궈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특히 고3이 되면서 이제 고생해야 될 분들, 다시 한번 땅에는 인삼,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집에는 고3. 고3이 아주 골치 아프죠.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흘러가는 기억의 저장 창고, 약간 음식을 새콤하게 먹으면서 살이 조금 붙으면서 기억력이 강해집니다. 퉁퉁한 친구들은 같은 매운 거라도 자기 분수 따라서 어떤 때는 고추냉이, 어떤 때는 고춧가루, 어떤 때는 후춧가루 먹더라도 조금 발산을 해주면 몸에 기혈이 순환이 되다 보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겠죠. 이건 적을 문제가 아니에요. 아울러서 음량이라고 하는 이 임상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음량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는 약을 복용 안 해도 음량이 있습니다. 머리에 병이 있을 때는 식후 직후에 먹고, 그 다음에 병이 아래에 있을 때는 공복에 먹고, 그 다음에 병이 중간에 있을 때는 식간에 먹어라.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8강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음과 양, 차고, 더운 거, 허하고, 실한 거, 껍데기 있느냐, 속에 있느냐, 이 8가지를 항상 깨어서 관찰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강좌를 이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